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9일 이 러시아가 이날 수도 키우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해서 미사일 81발 그리고 자폭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 8대를 동원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한 차례 공습에 킨잘 미사일 6발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후 가장 많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81발 가운데 47발이 목표물을 맞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가장 높은 명중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일 브란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조직한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고정밀 장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군 기반시설, 군산복합체, 에너지 시설들을 공격했는데 모든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 공격 목표가 달성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수도 키우를 비롯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최소 5시간 동안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키우 외에도 르비우와 하르키우 그리고 흑해 항구 도시인 오데사 등이 주요 공습 목표였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순항 미사일 34기 그리고 자폭 드론 4기를 요격했지만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들이 민간 시설에 떨어져서 서부 르비우에서 5명 그리고 남동부 드니프로 페트로스크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차세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워낙 속도가 빨라서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단검이란 뜻의 이 킨잘은 전투기 실려서 공중에서 발사된 다음에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극초음속으로 비행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함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킨잘 미사일은 지난 2018년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공개한 8개의 무적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는 킨잘이 탑재한 핵탄두가 캘리포니아에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다르게 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어서 트럭에 실린 발사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고 요격을 어렵게 하는 변칙 기동 기능 같은 이런 이스칸데르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중에는 표적에 충돌하기 직전에 디코이 그러니까 바람잡이를 발사해 가지고 요격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킨잘 외에도 함정 발사 순항 미사일인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월 지르콘을 대서양 함대에 실전 배치했다라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고 실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 전에 표적 정보를 입력한 뒤에 날아가기는 하지만 속도가 극초음속이다 보니까 사소한 결함으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공기저항이 발생하면서 목표물 타격 시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군이 발사한 킨잘 미사일도 키우의 의미 있는 목표물을 벗어나서 주변의 엉뚱한 차량에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주에 배치된 정찰 장비에 포착될 수 있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푸틴은 바로 이 킨잘 미사일을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처음 발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공격 시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미국이 개발 및 배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남북한도 개발 중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하지 않고 있던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테러를 이유로 킨잘 미사일 6발을 한꺼번에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러시아가 보유한 킨잘 미사일이 50발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과의 전쟁 또는 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킨잘 미사일을 이렇게 재고의 10%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공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러시아의 구형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70% 이상 유효격되기 때문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킨잘 미사일을 섞어서 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폭격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킨잘 미사일을 동원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이 러시아 이번 공습이 교착 상태인 지상전에서 공중전 위주로 전환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 지상군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한 공중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석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공중전보다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하는 포격으로 더 많은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서 병력과 무기 고갈로 지상전이 극심한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공중전만으로 전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공중전이란 결국 지상전 전투에서 피해를 덜 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동시에 지상군 투입을 손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현재 러시아의 지상군이 거의 괴멸된 상황에서 공중전 중심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러시아군이 이번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려 6발이나 동시에 발사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다른 전투 수단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적군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6발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81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보잘것없는 전술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공습만으로 전쟁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이미 봄 대공세를 시작했지만 병력과 탄약이 부족해서 전황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이날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킨잘 사용은 과잉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력을 협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러시아의 재래식 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용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방 겁주기를 위한 위협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